안녕하세요. 점술가 세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자미두수 명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흰색이었을 때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흰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멋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 어울리는데 요즘에는 계속 염색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나는 이때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명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님도 생년월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출생신고를 늦게 하셔서 출생신고 하러 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점집에 들려서 양력인지 음력인지 날짜를 잡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프로필에 나와 있는 생일을 기반으로 음력, 양력을 다 돌려서 자시부터 해시까지 한 번씩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63년 양력 12월 8일 술시가 가장 이재명 후보의 명반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일을 기초로 이제 명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궁은 축궁의 검은 천동 조합이 됩니다. 자, 일단 명궁을 보면은요, 좌부 오필, 보필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천월이 들어오고 있고요. 관록궁에서 천마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태양, 천량, 천개가 재백궁으로 차선항공 되면 여기서 또 천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천월, 천개가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명궁 양 옆으로 문곡과 문창이 또 협을 해주게 됩니다. 와, 정말 길성의 위치만 보았을 때는 진짜 퍼펙트하다. 진짜 명궁의 길성의 위치만 보았을 때는 참 너무나 좋은 명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록궁에 천마가 있기 때문에 천동이나 거문에 유년 화록이라든지 대안의 화록이 붙게 되면은 또 롱마 규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퍼펙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백궁 기준으로도 좌보, 우필, 청계, 천월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록국 기준으로도 좌보, 우필, 천월, 청계가 다 회조하게 됩니다. 명궁, 관록궁, 재백궁 기준으로 보필, 백관조공성들이 다 회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명반이죠. 거문이라는 별은 언변, 시비, 분석, 어둠을 대표하는 별이에요. 그리고 천동이라는 별은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감정과 예술을 대표하는 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주목을 받은 것도 뭔가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언변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 본인 자신도 토론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뭐 토론하는 분위기라든지 연설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기회가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거문이라는 별은 입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별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명봉에 있는 거문에는 선천, 확, 권이 붙어 있습니다. 자, 확권은 힘과 권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문이라는 별에 확권이 붙었어요. 당연히 거문이 뱉는 말에 힘이 더 붙고 말로 먹고 사는 직종에는 아주 좋겠죠. 천동이라는 별은 낙천적이고 아기자기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귀여운 별인데 명곡만 봤을 때는 거의 다 이 검은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검은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명궁입니다. 별의 밝기도 지금 검은 아주 밝은데 천동이라는 별은 이 별의 지금 힘이 아주 떨어지고 있죠. 근데 검은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검은이라는 별의 아킬레스건 정말 검은이라는 별은 억울하지만 항상 12구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다니는 별입니다. 아, 왜 다른 별들도 많은데 하필 검은이라는 별에만 12와 구설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검은이라는 별은 고집도 세죠. 그리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고 특히 이제 대화나 토론에서 타인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별이 이 검은이라는 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하거나 뭔가 이제 토론 간 대화 간에 본인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뭔가 잘 수긍하거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은 회피하거나 단절해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검은이라는 별이 안티도 많고 항상 시비와 구설을 달고 다니게 됩니다. 비운의 별이죠. 검은이라는 별. 자, 그러면 차라리 시비 구설을 달고 다니니까 시비 구설로 먹고 사는 직업들한테는 아주 좋겠죠. 자, 시비 구설로 먹고 사는 직업 중에 아주 제일 좋은 거는 법조인들이 되겠죠. 법, 법조인. 그쪽은 시비 구설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제 법조인으로 가면은 아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비 구설을 파는 직업들, 기자,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감정을 한다든지 평론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는 직업에 이 검문이라는 별은 아주 알맞게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될 만한 거를 꼬투리 잡는 별이 이 검문이라는 별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로 시작해서 이제 공직자로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업은 상당히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명궁에 검은이라는 별에 화권이 붙게 되면은 검은이라는 별은 어둠, 암성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잡는다고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 당연히 종교 역학 쪽, 그쪽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무속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도사 될 수 있고요. 교주가 될 수 있겠죠. 뭔가 이제 불법이나 폭력을 일삼게 되면은 조폭이라든지 건달, 우두머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역학 쪽에 있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명궁이 거문이신 선생님들이 말이 굉장히 세거든요. 말이 굉장히 세고 조금 쓰게 해도 실력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들만의 어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촉? 저는 가끔씩 신도 안 받으신 선생님들이 이 사람 지금 신 받았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했거든요. 참 촉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검은의 이런 아킬레스 건들 때문에 이 검은명들은 본인들의 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1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2인자로 머무는 것이 좋다고 하죠. 당연히 1인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은 그 숨겨져 있던 시비와 구설도 다른 명들보다 크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힘들게 얻은 명예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 검은이라는 별은 어떻게 보면은 이 140개가 넘는 별들 중에서 가장 비운의 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천량이 굉장히 고극한 별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힘든 별이다라고 하는데 뭐 칠살도 뭐 안 힘든 별이 없어요. 뭐 따지고 보면 안 힘든 별이 없기는 없지만 근데 검은이라는 별은 가만히 있어도 12구설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비운의 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이라는 별은 외부에서의 평판을 보는 이 천이궁이 다른 별들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명반에는 몇 가지 흠이 있죠. 자, 천이궁으로 가면 검은이 가장 싫어하는 화성과 영성 중에 화성이 천이궁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경양과 타라, 양타가 또 천이궁으로 회조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검은 자체가 12구설을 나타내는 별이라서 천이궁에 있으면은 편치 못하죠. 근데 지금처럼
12 좌절 장애를 나타내는 살성들이 지금 천이공으로 회조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활동이 예상치 못한 어떤 재난이라든지 다툼, 시비에 잘 휘말리게 되고 본의 아니게 시비 구설에도 잘 휘말릴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라면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언행에 극도로 조심을 해야 취길피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언행이 세요. 가뜩이나 명궁에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경향은 또 충동적인 별이잖아요. 권력을 나타내는 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충동적이라서 본인도 모르게 그 욱욱 하는 모습을 그 매스컴에서 많이 보여주세요. 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어쩔 때는 그 연설할 때 뭔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는 그게 카리스마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욱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욱하나 라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실 때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외부에서의 언행에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은 취길피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검은 옆에는 천동이 있습니다. 자, 천동이라는 별은 검은과는 정반대의 성향의 별이죠. 시비 싫어해요. 갈등 싫어하죠. 아주 그냥 시비, 갈등, 구설 굉장히 싫어하는 별입니다. 승부욕도 별로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누리는 거를 좋아하는, 낙천적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별이 천동이라는 별이죠. 검은과 천동이라는 별이 이런 언밸런스한 조합 때문에 감정과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조합 가운데 하나인 그 별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항상 이 거동 조합은 남모르는 감정 고충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울증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단 이 거문의 어두운 기운을 제거하는 데는 태양의 밝은 기운밖에 없는데요. 이 명반의 태양은 아주 밝습니다. 일단 태양이 복덕궁에서 아주 빛나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태양이 화성, 타라, 그리고 경향이 천이공으로 차선항공 되면은 양타를 태양이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월 양타 1, 2 산재격이 지금 복덕궁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복덕궁에 이 천량이나 태양에 기가 붙거나 뭐 대안에 화기가 붙거나 유난에 화기가 붙게 되면은 이 복덕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1월 양타 1, 2 산재의 불안정한 복덕궁 그리고 명궁의 불안정한 감정조합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요. 자, 14세에서 23세 갑자대안에 이르면요. 한번 갑자대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갑자대안에 이르면은 선천 복덕궁에 태양 화기가 붙게 됩니다.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해. 그리고 1980년 18세에 한번 가볼게요. 자, 1980년 아이고 많이 가야 되네요.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지금 선천 복덕궁 태양 화기의 유년의 록이 기를 땅 발동시키게 됩니다. 불안불안했던 복덕궁이 깨지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이 시기에 세 번의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첫 번째 시도 때는 연탄불을 피셨는데 연탄불이 꺼졌고 두 번째 시도 때는 둘째 형이 구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도 때는 다량의 수면제를 의사에게 그 요구를 했는데 이 의사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낌새가 이상하니까 수면제 대신에 소화제를 줘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 천둥 거문의 감정적으로 어두운 단점들이 이 복덕궁이 깨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신 것 같습니다. 자, 갑자대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자대안이 되면 14세에서 23세 갑자대안이 되면 대안의 명궁은 형제궁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이 명반에서 이 갑자대안이
이재명 후보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형제궁에는 욕심 많은 탐낭이라는 별이 지금 선천 화기가 붙어서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화기는 장애와 파절,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별들 중에서 화기를 꺼리지 않는 별이 탐낭이라는 별이라고 합니다. 천량도 봉흉화길, 천동도 봉흉화길의 속성이 있지만 탐낭은 그 봉흉화길의 속성과는 약간 달라요. 화기라든지 악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별인데 문제는 이 탐낭 화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탐낭 화기 옆에는 생명궁 녹존이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녹존하고 화기랑 같이 동공을 하게 되면 화기가 깨졌을 때 녹존의 양 옆에 있는 경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타라가 녹존을 덮치게 되죠. 그래서 화기와 녹존이 깨졌을 때는 그 파괴력이 살상력이 2배가 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제와의 문제, 사건, 사고들이 아직까지도 가장 큰 이슈로 남아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형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한 탐낭화기에 한번 개에 대한 가볼게요. 자, 개에 대한이 가면은 선천 탐낭화기에 지금 대안의 탐낭하기까지 붙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럴 때 이제 록이나 기가 붙게 되면은 형제궁 24세 34세 개의 대운에는 여기가 이제 부모님 궁도 되는데 실제로 개의 대안에 이재명 후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법시험에 합격한 날, 그날 운명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44세에서 53세. 자, 신유대안이 되면 탐낭화기가 아니라 문창이라는 별에 대안의 화기가 붙게 됩니다. 이 44세, 53세 이 시기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을 하던 시절인데 이 시기에 형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되죠. 자, 신유대안에 문창에 화기가 붙으면서 또 형제궁에 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운명을 달리한 형제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도 형제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남 3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형제가 많은 집은 다 화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그 사건 사고가 되는 어떤 이슈가 되고 스캔들이 되는 형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형제가 많은 입장에서 갈등이 많은 형제들과의 갈등이 많은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집안이 어려웠던 시기죠.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들어가게 돼요. 공장을 전전하면서 참 열악한 공장의 어떤 작업 환경으로 인해 갖고 왼팔에 장애를 입었죠. 왼팔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세톤 그 공장에 있는 어떤 기름이라든지 화학약품 그런 냄새들 때문에 후각을 상실하는 장애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작업반장에게 그렇게 구타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사장한테 월급 떼인 적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단한 거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한 이유도 검정고시 합격을 하면은
공장에서 작업 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참 어린 나이에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그런 생각하면은 참 짠하기도 해요. 근데 놀랍게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와, 자, 그것도 이제 대입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예,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하고 이제 중앙대에서 장학금이랑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딱 이런 말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중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 모퉁이에서 시간 날 때 짬짬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중앙대 법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선천 전택궁에 있습니다. 자, 전택궁에는 죽기 살기의 별 7살이 위치를 하고 있죠. 7살은 권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실천력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아주 강한 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별처럼 이 7살이라는 별도 죽기 살기로 힘든 별이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승리하면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큰 성공을 이루는 별도 이 7살이라는 별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살기도 등등한 별이기 때문에 이 7살이라는 별은 꼭 요 녹존이라든지 록이 요렇게 회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명반에는 전태궁 7살이 지금 지뢰궁에 있는 선천 파군하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궁에 있는 녹존을 회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지금 쌍록을 중첩이 돼서 지금 전태궁 7살이 록을 회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데 갑자 대안이 되면 이 대안의 부처궁에 염정 대안 화록이 붙으면서 7살에게 또 화록에 하나의 화록을 또 보내주게 됩니다. 자, 록이 하나, 둘, 셋, 지금 3록이 중첩을 하게 되죠. 당연히 7살이라는 별의 기세가 폭발적으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갑자대안이 되면 전태궁은 대안의 관록궁이 되고요. 관록궁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보는 학업궁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학업의 성취를 보는 궁이 되게 되죠. 관록궁 7살에 폭발하면서 학업운도 폭발하는 운을 맞게 되는데요. 아, 정말 될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될 사람들은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이 시기에 또 대안의 화로까지 이렇게 봐주고 있을까요? 참 자살을 시도할 만큼 공장에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던 소년이 한순간에 명문대 법대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개에 대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에 대안이 가면 24살에서 33살, 개에 대안이 가면 지금 선천 부처궁이 명궁이 되게 되네요. 이재명 후보는 결혼을 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89년 8월에 만나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을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여성과 소개팅을 했는데 그중 세 번째로 만난 여성이 지금의 아내분 김혜경 여사님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빠꾸 없는 게 만난 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91년에 결혼해서 92년, 93년 두 해에 걸쳐서 두 아들을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선천부처궁에는 태음이라는 별이 있죠. 태음은 부드럽고 예술성과 신미안이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태음은 부를 관장하는 별이고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연이 아주 좋은 별이 요 태음이라는 별이죠. 태음도 주성이기 때문에 백간조공의 별들을 봤을 때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부처공으로 천괴, 천월이 회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명궁에서 천이공으로 좌부우필이 차선항공되면 천이공에서 좌부우필도 부처공으로 이렇게 회조를 해주게 됩니다. 자, 백간조공의 성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태음이라는 별에는 선천, 화가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처궁에 천계, 천월 그리고 화가가 붙어 있으면은 처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꼭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어떤 처가 내조를 잘해줘서 그 남편의 내조를 잘해줘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태음이라는 별은 지금 해궁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음이 가장 좋아하는 별이죠. 지금 해궁에 위치한 태음을 월량천문격이라고 해서 크게 부귀해진다 라고 보는데 일단은 길성들이 회조를 해주고 태음에 화가가 붙어서 해궁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으뜸인데 아쉬운 게 있어요. 참 아쉬운 게 지금 부처궁에는 타라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궁에 있는 경양도 천이궁으로 차선항공이 되면 지금 태음 입장에서 경양, 타라 다 마주하게 됩니다. 1, 2 산재격이 지금 부처궁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태양과 태음은 경양과 타라를 극히 싫어하죠. 자, 부기가 오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재명 후보님은 왜 하고 많은 연도 중에서 89년에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요? 자, 한번 그 시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89년을 보기 전에 88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년 무진년이 되면 유년의 사화가 탐낭이라는 별에 붙게 됩니다. 지금 탐낭이라는 별에는 화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유년의 록이 이 화기를 따당당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옆에 있는 녹존도 엄마야 하고 놀라서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경양과 타라가 지금 형제궁, 선천의 형제궁, 대안의 분무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경향이 있는 궁은 이 대안의 복덕궁, 나의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궁이 되겠고요. 그리고 타라가 있는 궁은 대안의 명궁이자 선천의 부처궁에서 타라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경향은 굉장히 급발진하는 충동성이 강한 별이 경향이라는 별입니다. 자, 복덕궁에서 지금 경향이 일어났어요. 충동이 땅 일어났어요. 그리고 록이 터지면서 경향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로, 권, 과를 거쳐서 기가 선천, 부간선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명궁에서 뭔가 충동이 강하게 일었는데 유년의 화기가 부간선을 인동하면서 결혼에 대한 충동이 반짝 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89년도 한번 가볼게요. 89년이 가면 자, 유년의 화기가 기사년에는 기, 무탐양곡 하면서 무곡이라는 별에 유년의 화록을 톡 던져주게 됩니다. 자, 이 선은 대안의 명, 형, 부, 자, 전, 자식선이 되겠죠. 근데 자식선, 자녀궁에는 지금 파군이라는 별에 선천의 화록, 대안의 화록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기가 붙거나 록이 붙거나 반대편에서 기가 붙거나 록이 붙으면은 이 자전선을 인동을 하게 되죠. 기사년이 되면서 지금 자전선의 유년의 화록과 기가 지금 자전선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89년에는 이재명 후보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해가 됩니다. 자, 88년에서 89년 요 해에 왜 이재명 후보가 결혼이라는 거를 그렇게 갈망을 했는지를 지금 사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선천 부처궁에는 지금 타라가 앉아 있어요. 타라. 만난 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이 일어난 거는 91년에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타라라는 별은 이 경향이 갑자기 충동을 팍 일으키는 별이라면 이 타라는
뒤로 물러나죠. 일단은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가 한 번에 와다다다다다 폭발하는 힘이 있는 게 이 타라라는 별입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지만 실제 결혼은 91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아들 둘을 92년에 출산, 93년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타라라는 별이 부처궁에 있기 때문에 잠깐 지연했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속성이 지금 부처궁에서 아주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신유대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신유대안 선천 자녀궁에 대안의 명궁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잠깐만요. 제 임술대안이네요.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신유대안을 보기 전에 임술대안을 먼저 볼게요. 죄송해요. 자, 임술대안 대한명궁이 선천 자녀궁에 오게 됐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인권 변호사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죠. 대안의 화록은 선천의 복덕궁에 붙었습니다. 지금 천량 대안 화록이 붙었고요. 그리고 화기는 대안의 관록궁, 선천의 부모궁에 무곡화기가 붙었습니다. 자, 살벌한 무곡화기가 관록궁, 지금 내궁이 돼서 명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임술대안의 사건을 요약하면 일단 록이 복덕궁과 노복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타인들,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록이 돼서요. 그래서 결과가 관록궁의 무곡, 화기로 직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덕궁에는 헌신과 봉사의 별, 태양, 그리고 해결사의 별, 천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천량 조합은 봉사와 희생정신이 아주 강한 조합이죠. 복덕궁은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보는 궁이 됩니다. 이미 잠깐 이 개에 대한에는 이 복덕궁이 대안의 관록궁이 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시기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인권 변호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관록궁의 태양천량 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해 대안을 거쳐서 임술 대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선천 복덕궁이 태양천량이라는 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복덕궁을 대안의 화록이 이렇게 건드렸네? 이것도 나의 노복궁, 이 대안의 노복궁이 돼서 이렇게 화록이 움직였습니다. 이 시기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천량이 봉사와 헌신의 해결사의 별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지만 결과가 직업을 나타내는 관록궁의 무곡화기는 단절, 끊김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에 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2002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2년이 되게 되면 2002년 이모년이 되게 되면은 유년의 화록이 대안의 화록을 인동시키고 유년의 화기가 대안 화기 무곡 화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상돼 있던 일들이 임술대안에 예상돼 있던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치명적인 전과를 3개나 남기게 됩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 그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공개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남겨진 그 오점들이 현재까지도 아주 크게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죠.
일단 본인 마음은 선하게 시작을 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낳는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일이 있었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전택궁이 지금 임술대안에는 천이궁이 됩니다. 천이궁이 되면서 7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죽기 살기의 별 7살 그리고 파군화록과 탐낭이 아니고 형제종에 있는 녹존이 7살을 이렇게 회조를 해주고 있죠. 외부 활동 밖에 나가서 칠살은 용맹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별입니다. 외부에서의 활동을 보는 궁이 천이궁이 칠살이 쌍노비 중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보다도 겁없이 활동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 게 없죠. 칠살이 쌍록을 받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자, 이제 신유대왕 가보도록 할게요. 야, 신유대안은 선천의 재백궁이 되겠습니다. 대안의 명곡은 재백궁에 오고요. 그리고 이 재백궁은 이재명 후보에게 신궁이 되죠. 지금 신궁이자 이제 재백궁에 대안의 명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천량이라는 별이 넘어오게 되고요. 지금 태양이라는 별에는 화권이 붙어서 명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천계와 천월이 회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보 우필이 회조를 하고 있고요. 대안의 관록궁 검은 화권에 대안의 화록까지 붙어서 지금 명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와우, 베리 굿. 자, 이 시기에 이재명 후보님은 2010년 7월 19일 경기도 성남시장에 7월 19일이 아니고 7월 달에 19대 경기도 성남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2014년 7월 20대 경기도 성남시장에 취임을 하면서 민선시장을 연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끝내주죠. 지금 록권권이 들어오면서 좌보, 우필, 청계, 천월 그리고 요 시기에 자 천마가 대안의 화로까지 보면서 록마 교치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명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 끝내주네요. 끝내줘.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요 정도는 돼야 한 지방의 시장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백궁점 한번 볼게요. 자, 재백궁은 이제 금전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는 궁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궁은 중년 이후의 운세와 기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천량이라는 별이 동궁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천량은 공직성이 아주 강하죠. 천렴하고요. 그리고 감찰의 의미가 아주 강한 별입니다. 태양이라는 별은 희생, 박애. 이 태양이라는 별도 공직성이 아주 강한 별이 되겠죠. 태양천량 조합은 금전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재백궁에 요 두 별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직이나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명반의 재백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살성인 직업이라는 별하고 지공이라는 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돈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금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재백궁이 될 것 같은데요. 재미는 일하는 이제 임술대안에 이재명 후보가 한창 그 주식 선물 옵션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선물하고 옵션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완전히 다 날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전 재산을 모두 날렸대요. 아주 시원하게. 자, 임술리안의 재백궁에는 잠이 화권이 붙어 있죠. 잠이 통 큰 별입니다. 화권까지 붙었으니까 쫌생이처럼 투자했겠어요? 아주 통 크게 투자했겠지. 근데 선천 재백궁이 지금 지공직업 태양천량 아유 나는 금전하고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투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 투기 해봤자 재미가 없는 명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투자 투기하면 안 좋죠, 이런 명반은.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 같은 거를 보면 무상복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청년배당, 공공임대주택, 뭐가 됐든지 간에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복지 정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딱 태양과 천량 조합이 좋아라 하는 그 정책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원, 돈을 모으는 것도 그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들 있잖아요. 이 세금을 막음으로써 재원을 마련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자, 천량이라는 별은 감찰의 별이죠. 감찰의 별, 감시, 감찰 아주 딱이에요, 딱. 지금 본인 재백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장기들을 사용해 갖고 복지 정책들을 아주 잘 시행을 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복지에 대한 개념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공공의 복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 천량 두 개 다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별들이잖아요. 같이 나누고 도와주고 어려운 거 해결해주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만약에 지금 다 봤잖아요. 록권권, 좌보우필, 뭐 청계천월, 천마, 록마교치까지 명곡에 다 봤는데 만약인데 이 시기에 문창이 하나만 더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문창이 천량이라는 별을 한 번만 탁 양양 청록격이 한 번만 탁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최연소 대통령을 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시기가 참 화려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아주 좋은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많이 왔네요. 많이 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경신대안에 왔습니다. 자, 경신대안. 경신대안, 대안의 명궁은 선천 지렛궁에 위치를 했고요. 자, 지렛궁에는 파군에 선천 화록이 붙어 있습니다. 삼방사정으로 지금 대안 관록궁에서 녹존이 명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천의궁에서 무곡 화권이 또 명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 살성들이 이 영성이라는 별 그리고 관록궁에서 천영이랑 영성을 보는 거 빼고는 크게 나쁜 살성들이 지금 회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2017년 1월 달에 그 19대 대선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합을 붙게 되죠. 2017년에는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한 체급을 더 높여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2021년 10월 드디어 20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아, 참 대단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신대안은 참 이 스캔들하고 구설 시비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선천 명궁이 거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도를 얻게 되면, 인기를 얻게 되면 감춰져 있던 시비라든지 구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춰지게 되죠.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서도 파군의 역량을 아주 잘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됐어요. 자, 파군이라는 별은 도전하는 별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별이고요. 창조하는 별이고요. 혁신, 파괴, 그리고 소모를 주관하는 별입니다. 칠살이라는 별하고 파군이라는 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죠. 칠살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도시를 짓는 별이라면 이 파군이라는 별은
오래된 도시를 재건축하는 변화와 창조를 나타내는 별이 이 파군이라는 별입니다. 파군, 창시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파군은 항상 바쁜 별이에요. 그래서 일도 하나만 안 해. 한 개, 두 개, 겸, 쌍, 막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쓰러져도 오똑이처럼 다시 일어나. 칠살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별이라면 이 파군은 무서운 별이죠. 파군도 무서운 별이에요. 파군은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라는 의미가 있는 별이 이 파군이라는 별이 되겠습니다. 파군은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는 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녹존을 봐줬을 때 파군이라는 별의 장점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명반은 선천에 화로까지 붙어 있으면서 녹존까지 살파란 별들이 녹존과 화록을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궁선은 살파란 궁선이 굉장히 강한 궁선이에요. 하나 또 좋은 거는 탐낭이 지금 지뢰궁에 들어오면서 파군 옆에 영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지금 영성이 탐낭이라는 별을 이렇게 봐버리면서 화탐격, 영탐격, 횡재, 횡발 하는 격국을 또 하나 이루게 되죠. 어떤 분들은 지금 신궁에 파군하고 영성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화탁경, 영탁경은 그 화탐, 영탐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유년 록기를 돌려보니까 아 이거는 화탐격, 영탐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일단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한번 18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이 되면 지금 유년의 화록이 대안의 관록궁에 이렇게 붙으면서 다행히 지금 선천의 화기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관록궁만 깔짝 건드렸어요. 깔짝. 자, 2018년이 어느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지고 나서 해경궁 김씨 사건으로 굉장히 같은 당내에서 그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지사도 뭐 될까 말까 한 시기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때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죠. 거기다가 그 유명한 김부선 스캔들까지 이때 뭐 전에도 김부선 스캔들을 항상 따라다녔지만 이 시기에 절정에 이릅니다. 아주 그냥 그 지사 토론하는 거 보면은 기승전 부선이에요. 기승전 부선. 김부선 얘기밖에 거의 안 했을 정도로 김부선 스캔들이 그게 올랐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운이 따른 것도 있죠. 원체 상대방 후보 나온 후보들이 뽑은 그 지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자, 천운이 따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경기도지사로 취임을 하면서 한 체급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작년이 되죠. 작년에 작년 신축년이 되면 이 신축년에 유년 화록들이 어, 자 록이 신거 거문에 록을 주고 기가 대안의 관록궁 문창 화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지금 탐낭 화기는 건들지는 않고 대안의 관록궁에서 인동만 시켰어요. 그러면서 영성과 탐낭이 또 한 번에 영탕격을 일으키면서 정말 그 박빙이었죠. 쟁쟁한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아, 진짜 될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파궁과 영성이 신궁에서 같이 동궁을 하면은 영탐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탐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본 걸로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탐격, 화탐격이 그리고 이 명반에서는 지금 사일성을 많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근데 지금 경신대안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일단
파군이라는 별이 쌍록을 얻어서 힘이 에너지는 빵빵빵빵 하기는 한데 파군이라는 별의 밝기가 지금 함지입니다. 파군의 별이 굉장히 어둡다. 아, 이게 조금 아쉬워요. 어, 그래도 제백궁 칠살은 왕하고 있고요. 관록궁 탐랑은 왕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거. 이 살파랑들은 록만 봐도 든든해요. 뭐 따로 뭐 좌보, 빌, 청계, 천월 뭐 이런 별들이 봐주지 않더라도 록만 봐도 자기 할 일들을 잘하는 별들인데 살파랑 계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비 같은 문창문곡의 파군을 회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 좋죠. 문곡하고 문창이 지금 파군을 이렇게 회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파군이 문창하고 문곡을 봤을 때 뭐 여러 그 격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 말들이 뭐 많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파군이라는 별은 문창문곡이라는 별하고 기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디를 튈지 모르는 통통통통 튀는 파군이 창곡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번 경신대안에서 조금은 아쉽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글을 작성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그 2004년에 성남의료원 심의 보류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허탈감에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참 인간적이다. 어? 그냥 그 꼭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동질감, 짠함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진이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2004년 성남의료원 이재명 눈물 사진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실 것 같아요. 참, 참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 요즘은 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서 이 천동이라는 별의 모습을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천동은 참 인간적이고 친화력이 무기인 별이죠. 정말 다른 타 별들과는 반대로 무기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마음에 진심으로 동화하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별이 이 천동이라는 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명궁 천동인 유명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명궁이 천동이셨는데 기회가 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명반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너무 검은의 모습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천동이라는 천동 검은 조합 미신데 이제 천동이라는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자, 이 명반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제가 글도 올리고 영상도 올렸지만 하고 싶은 말에 한 50%? 50% 정도 한 것 같아요.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도 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시는 후보 지지자분들이 상처를 받으실까봐 또 50%는 또 말을 안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마음껏 이 명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지금 이 대안의 부처궁의 자미가 천영을 만난 이호일도 있고요. 그리고 선천 전택궁에 칠살이 쌍녹을 보고 있죠. 칠살이라는 별이 재백궁에 있거나 전택궁에 있었을 때 약간 투자 투기의 별이 투자 투기를 죽기 살기로 하기도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 엄청 많지만 그리고 천동 거무이라는 별 조합은 어, 유부남 유부녀 조합으로도 유명하죠.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은 지금은 말을 조금 아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대선입니다. 이제 이민년이 됐고요. 자, 이민년의 대한 지금 유년의 화록은 지금
대안의 부질선, 지금 선천 부질선에 왔는데 대안의 부질선을 인동을 하고요. 그리고 대안 유년의 기가 선천에 또 부질선에 이렇게 붙었어요. 지금 재밌게 부질, 제복, 지금 명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당선 여부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게 그냥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지루하고 루즈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한두 분 이렇게 재밌게 봐주고 있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